조심해야 되는 거는 글자는 다른데 둘 다 편제라. 근데 이게 십성에 매몰돼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너 열심히 하는 만큼 재물 모을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해준다. 안녕하세요. 보담쓰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담철학원 박종수입니다. 명리 공부하기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명리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 명리 강의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메일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프라인이라든지 멤버십 강의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순서대로 다 끝나게 되면은 나의 명 정도는 볼 수 있는 이런 실력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한 이유는 가장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으로 들어온다. 디테일하게 공부를 시작하고 나중에 큰 거를 보려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전체적인 틀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24절기는 알아야 된다. 특히 이것을 농사에 빗대어서 알면 이것 때문에 의외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인월이라고 한다. 음력으로 1월이죠. 입춘이 있죠. 진월은 3월이죠. 음력으로 천명이 있다. 이 사이에 묘월이 있는데 묘월에는 경칩이 있어요. 만물이 깨어나는. 한마디로 해서 임묘진이라는 글자를 보게 된다면 수라는 어둠에 갇혀있던 것들이 깨어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목들이 진취적이고 호기심이 있고 나아가려는 힘이 강한 게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금의 계절이 오면 6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백로가 있거든요. 이 백로 때문에 수확을 하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금이라는 그 계절에 머물러 있으면 결실을 얻는 힘이 강하다. 이때는 여는 행위와 같으니까 아직 뭔가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희망찬 뭔가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게 24절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할 때는 한번 다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다시 넘어와서 보게 되면 음양을 공부할 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를 명리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는 양을 보면 음양이 그렇게 많이 치우칠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너무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뭔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음양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 음양을 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주팔자를 딱 들여다봤는데 한난 조습 중에 한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이 사주는 어린 시절에 뭔가 빨리 하는 것을 바라면 안 된다고.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대신 나중에 한 방에 파괴력을 좀 가지는 힘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거를 구별하는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다. 봄이 가지는 힘, 여름이 가지는 힘, 가을이 가지는 힘, 겨울이 가지는 힘, 이런 것들로 일단 1차적으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글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음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오행이죠. 십성이라는 이 육친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서로 간의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간목일간이 기토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내가 목극토를 하니까 얘는 재다. 젠데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다. 이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행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게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히 봐야 되는 게 목은 인이고 화는 예고 토는 신이고 금은 의고 그 다음에 얘는 지다. 만약에 내 사주 8글자를 봤는데 금이 빠져있다. 그러면 의리와 관련된 부분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 보는 거로. 수가 빠져 있으면 융통성 지혜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 봤는데 목이 너무 많다. 그러면 금이 힘을 못 쓰겠고 목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하려는 에너지는 있는데 결실을 보기가 조금 어렵겠구나. 요 정도 선에서 목화토금수의 연결 관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간지가 지금 세 번째인데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각 글자가 가지는 뜻, 의미를 다 구분해야 돼요. 그 옆에 어떤 글자가 왔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봐야 됩니다. 간지에서는 이제 뭐를 중점적으로 보냐 하면 10간 12지라고 해서 이 12가지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된다. 그렇게 각 글자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합을 하고 어떻게 극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상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상상기, 지하상기 뭐 이런 걸 하는데 지지가 복잡하죠. 지지는 합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방합이 있죠. 삼합이 있고 육합이 있고 암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지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신살 중에 형, 충, 파해, 공망, 원진도 여기서 다 봐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있는 게 십성입니다. 십성은 요렇게 5개인데 음양의 조화 때문에 2개씩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비경겁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그 다음에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이것 때문에도 내 직장의 종류라든지 내가 활동하는 것, 활동력 아니면 나의 성향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십성에 매몰되게 되면은 리스크를 좀 가지게 되니까 간지 공부가 우선이 돼야 된다. 오미가 있을 수 있고 오축이 있을 수 있어요. 을목일간으로 보자고. 을목일간한테는 이 아이들이 식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편제다. 그럼 얘도 식신이고 편제다. 글자는 다른데 둘 다 편제라고. 근데 이게 십성에 매몰돼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면 너 열심히 하는 만큼 재물 모을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해준다니까. 지금 얘는 뭐예요? 육합에 들어가. 활동하는 만큼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거는 오미의 합이 되는 거고 오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진에 걸리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내가 원했던 결과물을 잘 못 얻어낸다고 열심히는 하는데 충이라든지 형이라든지 아까 격각은 좀 빠졌는데 격각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격국으로 가요. 이거는 십정격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이전 영상에서. 격을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은 격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정관격은 깨져도 직장생활 한다고. 큰 틀이 변하지 않는 입장에서 식신격이면 어떠한 일을 좀 할 수 있겠다. 상관격이면 뭐랑 조금 연결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격국에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지 이후에 정말 중요한 거 12운성이 됩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게 되면 각 일간별 12운성을 다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하나.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방향이 달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거예요. 12운성은 필요 없다가 있을 수 있고 양포태랑 음포태를 따로 보지 않고 양포태만 본다. 그 다음에 양간만 12운성이 적용이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둘 다 봐야 돼요. 왜냐? 지금까지 임상으로도 마찬가지다. 제가 재물을 지금 모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질문에 올해는 재물운이 좋을 거야를 뭘로 결정 지을 수 있냐면 12운성으로 결정 짓게 된다고. 만약에 내가 정화를 재물로 쓴다. 인연이 올 거고 유년이 올 텐데 이때 벌죠 이때. 여기 장생하잖아. 오행적으로는 여기서 대세가 되니까 정화가 힘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뭔가 활동적이고 돈이 되는 때는 이때로 넘어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은 글자마다 다 다르겠죠. 왜냐면 내가 재를 쓰는 모양이 다를 거고 관을 쓰는 모양이 다를 거고 제 직장이 어떻게 씁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다면 어떤 것을 직장으로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떤 기운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된다고. 12운성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따로 공부하실 때도 양포태, 음포태를 나눠서 공부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12신살에 들어간다. 요것은 이제 12개로 신살을 나눠 놓은 건데 사주 볼 때 뭐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타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의지대로 하는 건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거를 신살이 결정해 준다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해수를 기준으로 사가 들어왔다는 건 역마살이 들어온 거죠. 역마살은 이동이 내 의지를 포함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만약에 해수를 내가 연에 가지고 있다. 그럼 사가 와서 해수를 건드렸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그거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삼재의 시작이 된다고. 역마부터. 여하튼 12신사를 보면은 디테일하게 사주에 대한 설명들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살도 도움이 됩니다.
신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공부가 되겠다. 그러한 에너지가 왔을 때는 뭐를 잘 써먹는다라는 설명도 같이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순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저것 손대는 순간 나중에 금방 손 놓게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이후부터는 제가 강의를 좀 열심히 찍어서 접근하기 쉬울 수 있도록 이제 디테일한 설명들을 할 거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해드리면서도 왜 그렇게 해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꼼꼼하게 같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언제나 그렇듯이 저와 인연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제가 이제 찍은 강의들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